안녕하세요. 꽃보다 닥터입니다. 박하성 원장님, 최근에 두바이를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두바이에서 아라펠스라는 전시회가 매년 열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출장으로 다녀왔는데 특히 중동분들이 K-메디, 어떻게 하면 한국인들은 그렇게 탄력 있는 피부, 또래보다 젊은 피부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어떻게 하면 탄력을 다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피부에서 탄력이라고 한다면 주로 뭐 턱이나 이런 부분이 처지는 거, 아니면 뭐 볼이 처지는 거,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네, 얼굴뿐만 아니라 인체 전 부분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탄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피부 구조 중에서 진피층의 두께가 얇아진다든지 혹은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같은 물질들의 분비가 저하되면서 피부가 퍽퍽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을 말합니다. 일단 저는 나이가 점차 들어가니까 탄력이 줄어드는 걸 체감하거든요. 나이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들도 혹시 있을까요? 네, 크게 탄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내인성 요인과 외인성 요인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노화가 진행되는 것은 내인성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혹시 다른 요인들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호르몬적인 문제나 아니면 뭐 식습관 같은 문제가 이 피부 탄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인성 요인은 노화라든지 호르몬 변화, 영양 부족 등 식습관 관련해 가지고 요인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먼저 노화의 같은 경우에 30대, 40대가 접어들면서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발생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변화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여성분들 폐경,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피부뿐만 아니라 뼈 근육까지 늙어버리는 증상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피부 탄력들이 처지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은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식습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백질 섭취나 아니면 수분 섭취 같은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양질의 단백질이라든지 바이타민 C, 수분 이런 것들의 물질들이 조금 체내에 부족하다라면은 당연히 탄력이 떨어지는데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외인성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뽑고 싶은데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처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또 자외선 같은 게 아무래도 피부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자외선이 아닐까 싶어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외선 차단을 가장 큰 피부 탄력 저하의 외인성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근육의 좀 과한 긴장들, 이런 부분들이 피부 탄력을 또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 습관의 요인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흡연이라든지 음주, 불규칙적인 수면, 급격한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데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피부 탄력이 저하되는 많은 원인들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탄력을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해외 출장 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피부를 되게 부러워한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가장 그 키포인트로 삼는 것이 바로 자외선 차단인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태양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선크림을 되게 잘 바르세요. 그게 이제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보습과 세안인데요. 이제 계절에 따라서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적절한 보습을 해주시는 게 피부 탄력,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 적절한 세안을 잘 해주셔야지 노폐물들을 잘 정리를 하면서 피부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양 부족과 식습관 등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원인들을 해결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식습관이라고 하니까 요즘 뭐 먹는 콜라겐 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실제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콜라겐 함유가 풍부한 음식들을 복용하는 게 이제 피부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피부에 제가 진피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콜라겐이 분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먹는 형태의 콜라겐이든 바르는 형태의 콜라겐이든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비타민 C, 수분 섭취 등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가 포함된 다양한 음식들, 과일들, 야채, 채소 이런 것들도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화장품을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도 피부 탄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생활 습관에서 운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육이 과하게 긴장이 되다 보면은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최대한 근육이 이완될 수 있도록 릴렉싱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적절한 웨이트 트레이닝, 몸의 유연성 운동, 이런 전체적인 전신
운동도 전체 피부 근육들의 피부 탄력 유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탄력이 안 떨어지게 평소에 주의를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생활 속에서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 따뜻하게 보일러를 많이 틀어놓으신다거나 아니면 히터 등으로 해서 실내 환경들이 많이 건조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우리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수분, 습도의 유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건조한 환경에 있게 되면은 수분도를 잃고 푸석푸석해지면서 탄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가습기를 튼다든지 수분 섭취를 하여서 피부 탄력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방법도 말씀해 주셨고 탄력이 떨어졌을 때 자가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탄력이 나 진짜 많이 떨어졌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나 피부가 처진다, 이렇게 했을 때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시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시술은 고주파 시술입니다. 이제 고주파 에너지를 피부 진피층에 적절하게 가해서 콜라겐, 엘라스틴 등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피부 탄력을 유지해 볼 수 있는데요. 꾸준히 고주파 시술을 했을 때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나중에 젊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 거고요. 보통 우리가 뭐 들어봤던 울세라나 써마지 뭐 이런 게 고주파 시술에 해당되나요? 말씀하신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 하이프 시술에 해당되는 건데 그건 이제 리프팅뿐만 아니라 탄력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되겠고요. 그리고 써마지, 포텐자 같은 고주파류 시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 진피층에 고주파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진피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피부 탄력이 증가되는 시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혹시 집에서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계들을 팔던데 이런 것들도 괜찮은 건가요? 네, 미용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시술 말고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미용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료기기냐 아니면은 미용기기 공산품이냐에 따라서 출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과의 효과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꾸준히 해주시는 경우에 물론 효과가 아예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일 30분 정도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 것과 너무 과하게 한 포인트를 집중해서 하는 경우에 화상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럼 한번 관리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피부 타입에 맞는 적절한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주파 기계 외에 또 피부 탄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술들이 있을까요? 제가 또 많이 시술하는 것 중에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스킨 부스터 시술입니다. 네, 다양한 스킨 부스터 시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피부 진피층을 타겟팅으로 해서 콜라겐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시술을 통해서 피부 탄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피부 탄력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네,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져서 많이 늘어지고 주름이 생기시는 분들은 수술을 고려해보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안면 거상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면 거상을 부자연스럽게 좀 인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람의 인상이 조금 달리 보이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그게 또 무너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령의 60대, 70대 이상의 분들의 경우 한 번 정도는 고려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보다 좀 어린 연세이신 분들은 딱히 추천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런 안면 거상법 등의 수술을 고려하기 전에 실리프팅, 녹는 실을 주입을 해서 피부의 진피층의 탄력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을 먼저 해보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어떻게 하면 회복을 시킬 수 있느냐의 주제로 다양한 이제 원인과 관리법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는 인상을 짓게 되면은 입꼬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주변의 얼굴 근육들도 사용하게 되면서 보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탄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요. 네, 요새 웃을 일이 많이 없으실 수 있겠지만은 그런 말이 있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좋은 생각 많이 하시면서 웃으면은 피부 탄력도 좋아지고 행복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부 탄력법에 대해서 좋은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